안녕하세요. 2025년 10월 26일 태국 뉴스입니다. 아누틴 태국 총리가 어젯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해 제47차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동티모르의 아세안 정식 가입 서명식과 함께 태국 캄보디아 간 평화 공동선 업문 서명이 예정돼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양자회담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태국 정부는 이번 방문이 영내 평화와 협력을 위한 외교적 진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누틴 총리가 25일 오후 시리킷 전 왕비의 서거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향년 93세로 쭈라롱권 병원에서 평온히 눈을 감으셨으며 총리는 국가의 가장 큰 상실이라며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정부는 최고 예우로 장례를 준비하고 있으며 국민 모두가 함께 추모할 수 있도록 전국적인 조문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아누틴 총리가 시리킷 전 왕비의 서거에 따른 애도 기간에도 오락 행사나 주류 판매를 금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결혼식이나 출가식 같은 전통 행사는 그대로 진행 가능하며 다만 지나친 흥청망청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총리는 정부는 금지보다 자율적 판단을 믿는다며 국민의 성숙한 협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누틴 총리가 관용차를 렉서스 LM350H 모델로 교체했습니다. 이 차량은 과거 세타타위신 태통판 친나왓 전 총리도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총리실은 현장 중심 행정을 이어가기 위한 상징적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지방 방문을 강화하고 있는 아누틴 총리의 실무 행보가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태국 관광청이 시리킷 전 왕비의 서거에 따른 국가 애도 분위기에 맞춰 연말 관광 행사 일정을 조정합니다. 대표적으로 짜오프라야 불꽃놀이 2025는 잠정 연기되며 문화와 전통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재구성될 예정입니다. 다만 러이 끄라통 축제는 예정대로 진행되며 관광청은 국민적 감정의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행사 운영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태국 교통부가 방콕 수도권 전철 요금 상한을 40팟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피팍 부총리는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내년 1월까지 시행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운영권은 유지하면서도 정부가 가격 결정권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예산 부담 없이 실현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오는 29일에는 교통부와 재무부가 첫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태국 센트럴 파타나가 끄라비 지역에 25억 밭을 투자해 고급 빌라와 콘도 개발에 나섭니다. 관광지에서 투자 도시로 빠르게 전환 중인 끄라비는 외국인과 남부 부유층 수요를 겨냥한 전략적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첫 분양 물량이 완판되며 흥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센트럴 그룹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끄라비를 프리미엄 주거지로 성장시킬 계획입니다. 태국 에너지부가 새 정부 출범 이후 4개월 내 가시적 성과를 목표로 퀵빅 윈 에너지 정책을 본격 추진합니다. 태양광 확대, 산업용 전력망 구축, 탄소 중립 로드맵, 육아 안정화 등 4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국민 체감형 개혁이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에너지 전문가들은 민간 중심 구조로 흐르지 않도록 기준과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태국 농업협동조합은행이 올해 회계연도 상반기에만 5,500억 밭 이상의 대출을 집행하며 농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135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 가계부채 상환유예와 직업훈련 지원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디지털 플랫폼 출시와 청년 농업인 육성, ESG 대출 확대 등 다양한 혁신 정책도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태국농협은행은 지속가능한 농촌 개발을 위한 금융혁신을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태국이 아세안 디지털 경제협정 DEFA 추진을 주도하며 2026년 공식 서명을 목표로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협정은 아세안 회원국 간 디지털 연결성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포괄적 틀로 태국은 협상 의장국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 중인데요. DEFA가 체결되면 아세안 디지털 경제는 2030년까지 2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태국 상무부가 연말까지 국민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농업을 지원하기 위한 퀵빅 윈 정책을 본격 추진합니다. 생필품 할인, 의약품 비용 절감,
상가 반정화, 그리고 연말 대세일까지 다양한 대책이 마련됐는데요. 특히 쌀 수매와 수출을 병행해 가격 회복을 유도하고 12월부터는 뉴이어 메가세일로 소비 진작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국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태국 남부 끄라비에 위치한 센트럴 끄라비가 지난 24일 성황리에 문을 열었습니다. 첫날부터 2만 5천 명 이상의 방문객이 몰리며 지역 소비 열기를 실감케 했는데요. 총 4,500억 밭이 투자된 이번 복합 단지는 쇼핑몰과 주거, 호텔이 함께 조성된 친환경 인증 상업시설로 끄라비를 지속가능 관광의 허브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개장 기념으로는 전기차 추첨과 다양한 친환경 경품 이벤트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태국 관광체육부가 방콕에서 열리는 블랙핑크 콘서트에 대해 애도 분위기를 고려한 형식 조정을 요청했습니다. 공연 시작 전 문명과 불꽃놀이, 조명, 음향의 절제 등을 제안했는데요. 총리는 업계의 자율적 판단을 강조했지만 각 부처의 공문 발송이 이어지면서 사실상 암묵적 수능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콘서트 주최 측은 일부 연출을 조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국 대표 속옷 브랜드 사비나가 OEM 확대와 친환경 패션 전략을 통해 수익성과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합니다. 최근에는 폐어망을 활용한 친환경 컬렉션을 선보이며 지속가능한 패션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연말 소비 회복세와 정부의 경기 부양책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비나는 다양한 제품과 마케팅으로 소비자 선택지를 넓혀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방콕 경찰이 나나 그림자 작전을 통해 국제 마약 조직을 검거했습니다. 수쿠미소이 10일에서 활동하던 아프리카계 남성 8명과 태국인 1명이 체포됐으며 마약과 휴대전화 등 증거물이 압수됐습니다. 이번 작전은 외국인 관광객 대상 범죄를 근절하고 태국 관광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직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추가 수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태국 국민 절반 이상의 교사들의 과중한 비본업 업무가 교육개혁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니다폴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5%는 이러한 업무를 줄이면 교육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국민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교육 문제로는 시대에 뒤처진 교육과정이 꼽혔으며 신정부에는 현실 반영 교육과정 개편과 무상교육 확대에 대한 기대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방콕 경찰이 불법 오토바이 경주를 조직한 39세 남성을 체포하고 법원으로부터 3개월 구금과 차량 휴대전화 몰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용의자는 SNS를 통해 경주를 모집했으며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법 경주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태국 경찰이 중국산 불법 드론을 대량 밀반입해 틱톡을 통해 판매해온 밀매 조직을 적발했습니다. 이번에 압수된 드론은 총 162대로 수입 신고와 통신 인증이 모두 누락된 상태였습니다. 주범은 앙퐁 지역 자택에서 체포됐으며 경찰은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드론 유통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방콕 우돔 숙소의 17일 한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해 남성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불은 10층 건물의 7층에서 시작됐으며 일부 투숙객은 창문을 통해 탈출을 시도하다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신속히 진화에 나섰고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당국은 건물 안전 점검과 피해자 지원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뭇부라캄 반푸 지역에서 무가타를 섭취한 뒤 8세 여아를 포함한 4명이 거리에서 실신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을 보였으며 현재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입니다. 보건당국은 식중독 또는 화학물질 오염 가능성을 포함해 식품 안전성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역 주민들에게는 예방 조치와 경고 안내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푸켓에서 프랑스 국적 남성과 태국 트랜스젠더 여성이 마약 소지 및 판매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빠똥에 위치한 호텔 객실에서는 마약 43.64g과 디지털 저울, 소분용 비닐이 함께 발견됐는데요. 경찰은 이번 사건을 외국인과 내국인이 공모한 마약 유통 사례로 보고 지역 내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딴짜나부리에서 불법 이주 노동자를 태운 픽업 트럭이 전복돼 4명이 숨지고 3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량은 고속 주행 중 타이어가 이탈되며 중심을 잃고 도로 옆 숲으로 전복됐는데요. 사고 직후 일부 이주 노동자들이 산속으로 도주했고 운전자 역시 현장을 빠져나가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당국은 불법 인신매매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치앙라이에서 불법 체류 중국인 남성 19명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라오스 국경을 통해 몰래 출국을 시도하려던 것으로 추정되며 현장에서 숙소와 식사를 제공한 태국 여성도 함께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비자, 초과 체류와 무허가 입국 혐의를 적용해 법적 절차에 들어갔으며 이번 사건이 조직적인 불법 이주 네트워크와 연관됐을 가능성도 조사 중입니다. 짜오프라야 댐이 방류량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있지만 하류 지역에서는 여전히 500가구 이상이 침수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차이나 사라파야 지역은 3주째 물에 잠겨 악취와 오염수로 주민들의 고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4,750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당국은 수위 안정화와 함께 오염수 처리, 주민 지원 등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유타야 지역이 짜오프라야강 범람으로 인한 홍수 피해로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0개 지역 5만 3천 가구가 침수된 가운데 일부 지역은 수심이 2에서 3m에 달해 주택 2층까지 물이 차오른 상황인데요. 주민들은 장기간 이어진 침수와 악취, 위생 문제로 고통을 호소하며 보다 효율적인 물 관리와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케오 시내 중심가에서 콜센터 사기 조직의 통신 장비가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128채널 심박스를 포함한 장비를 압수했으며 용의자로 지목된 여성은 현재 도주 중입니다. 해당 인물은 놈타부리에서도 유사 장비를 설치한 정황이 확인돼 전국적 조직 가능성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제적 사기 네트워크와의 연계 여부도 면밀히 조사 중입니다. 태국 북부 파야오에서 대규모 마약 밀매 시도가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주민 제보를 받고 수색에 나서 포장된 마약 171개, 총 66kg을 압수했는데요. 시가 약 2천만 밭에 달하는 이번 적발은 국내 유통을 위한 준비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마약의 출처와 유통 경로를 추적 중이며 지역사회와 협력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파타야시가 오는 11월 4일부터 이틀간 너희 끄라통 행사를 나크아와 꼬란에서 대대적으로 개최합니다. 올해는 환경보호를 주제로 바다에 끄라통을 띄우지 않는 캠페인이 함께 진행되며 가족당 1개의 끄라통만 띄우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 공연과 요리대회, 어린이 콘테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마련돼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의 참여가 기대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